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백정상입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스타트업에서 이제 갓 시작하는 서버 개발자나 나 홀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 포스트모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다시 하자면 주로 이제 PC 온라인 게임의 백엔드를 계속 구현을 했었고요. 이제 시장이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당차게 이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나는 만들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이제 블루인드에 합류를 했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꽤 좋은 성과를 냈어요. 뭐 퀴즈킹이나 가로세로 같은 게 카카오톡에 붙어서 좋은 결과를 내줬고 현재는 이제 라인 퀴즈라는 앱을 일본에 이제 출시를 해서 예, 개발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플레이노드 컨퍼런스에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거의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드.js를 이용을 해서 서버를 만들었었고 그때 느낀 부분들을 제가 여기다 다 이제 담았기 때문에 뭐 노드.js를 쓸 때 장단점이나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또 저희 회사 PR을 좀 하자면 아주 피처폰 때부터 게임을 개발하던 오래된 회사고요. 가장 뭐 잘된 거는 도둑 루팡이 뭐 미국에서 1위 했었고요. 뭐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나 퀴즈킹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히트를 했고 현재 이제 라인 퀴즈를 통해서 일본 시장을 한번 휩쓸어 보길 바라고 있는데 쉽진 않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PT는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일단 여기서 혹시 나 이제 갓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이런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에 나 혼자 서버 개발하고 있다. 혹은 현재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서버 나 혼자 하고 있다. 저희 아주 고난의 길을 같이 걷는 동지요. 그리고 이제 노드.js를 지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노드.js를 쓰긴 했지만 실제로 라이브 서비스를 해본 경험은 적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노드.js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이제 영어가 나와서 헉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발췌를 한 건데 간단하게 이제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뭐 크롬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이벤트 드리븐, 넘블러킹 IO 모델 이거 어디서 다 본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비동기 처리하는 서버 플랫폼이에요. 대신에 스크립팅을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해주겠다. 근데 왜 자바스크립트냐? 이거 이제 제가 아이잭이라고 이제 메인 개발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루아나 뭐 루비 같은 다른 스크립트 언어가 많은데 왜 자바스크립트를 썼냐? 불편하다. 그랬더니 라이언 달이라는 사람이 노드.js를 만들 때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웹 개발자야. 웹 개발자고 사실 에이젝스를 통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백엔드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개발할 쉬운 솔루션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냥 뭔가 넘블러킹 IO 형태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를 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드.js라는 게 탄생을 했고요. 이 노드.js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시점에 사실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뭐 전통의 강호인 램프가 있죠. 아파치, PHP, MySQL, 리눅스 서버에서 돌리는 거요. 뭐 그 외에 뭐 윈도우즈 닷넷, 뭐 WCF 요즘 WCF라고 하죠. 그것도 있었고 뭐 G 이벤트랑 장고 묶어서 먼키 패칭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왜 노드.js를 선택을 했냐면 일단 얘는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소스 커밋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릴리즈 된 것도 10월 30일에 릴리즈가 됐거든요. 그만큼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큰
예,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개발을 하니까 내가 이 소스를 전부 메인터넌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나와 같이 노드.js를 만지고 커뮤니티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이제 교환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전 그 부분이 제일 컸었고, 예, 그 외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야후, 링크드인에서 뭐 내부적으로 그 노드.js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사실 성능도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libUV랑 V8 이 두 개는 뭐 사실 믿고 쓸 수 있는 조합이라서 성능 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프로젝트에 이제 이 비타워라는 소셜 게임 프로젝트에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프로젝트 설명을 하자면 진가 스타일의 뭐 에너지를 쓰면 재화를 얻고 그걸로 친구랑 경쟁하는 그런 소셜 게임이었어요. 근데 뭐 이제 그 CTO께서 그냥 웹서버 써도 돼. 뭐 진가도 그렇게 쓴대잖아. 라고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개발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클라우드 1명, 서버 1명, 기획 1명, 디자이너 1명이야. 4명. 예. 거기다가 3개월 안에 만들래요. 처음 프로토타입을. 그래서 이 세계가 그래 스타트업이니까 우린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해야죠. 그래요? 그러면은 출시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동시 출시해야 마케팅 이득이 있다. 우리는 어차피 마케팅도 한 방에 제대로 몇 천만 원 써야 되니까 무조건 동시 출시해야 된다. 뭐 저는 이제 이때는 지금처럼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몰랐는데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럼 내가 그렇게 스펙을 맞춰서 요구사항 부합하는 솔루션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에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요구 사항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장 이제 쉽게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노드.js 공식 홈페이지에 도큐멘테이션을 보면서 이제 막 개발하려고 하는데 HTTP 프로토콜은 학부 생활 이후에 사실 다뤄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나 UDP를 가지고 많이 갖고 놀았지 HTTP는 정말 완전 생 초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1.1 문서를 보고 이제 가가지고 또 검색해서 포스트가 뭐였지, get이 뭐였지, push이 뭐였지, 얘는 그러고 보니까 왜 리퀘스트가 있고 리스폰스가 있는데 내가 노티피케이션을 못할까? 막 이러면서 막 헤맸죠.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삽질 끝에 만들기는 이제 HTTP 모듈을 사용해서 지금 소스가 사실 안 보이는데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삽질의 흔적이야. 예. 나중에는 이 모든 코드가 한 10줄, 11줄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구현을 했어요. 막 구현을 해서 뭐 당시에 뭐 롱폴링 기법을 써서 푸시를 하고 뭐 세션 정보를 저장하고 그거 관련해서 교환하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노드.js에서도 HTTP 모듈을 해주던 걸 다 제 손으로 했고요. 이제 만들다 보니까 기본 라이브러리로 이제 만들 수 없는 기능들은 npm이라고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썼고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윈도우에서 npm이 제대로 동작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됩니다. 일단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기본 라이브러리 없으면 npm을 뒤지세요. npm에도 없으면 github를 뒤지세요. 그래도 없으면 만들어야지 내가. 그래서 npm에서 많은 모듈들을 썼고요. 기본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저 크립토를 되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저게 오픈 SSL 베이스인데 요즘에 뭐 안드로이드든 iOS든 결제 검증을 대부분 키 교환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 키 교환 방식을 할 때 사실 저 크립토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쓴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뭐 MySQL을 붙이거나 MS SQL을 붙일 때 혹은 뭐 여러 가지 트위터 뭐 특히 APNS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모듈도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자신이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npm을 뒤지면 누군가가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1인 개발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솔루션이에요. npm은 무조건 뒤지세요. 이렇게 어찌어찌 이제 막 개발을 끝냈어. 그래서 뭐 원하는 프로토타이핑을 했고, 그게 이제 컨텐츠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약 7개월 정도를 개발을 해서 런칭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이슈들이 생겼는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겼어요. 먼저 이제 서버 벤치마크인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 노드.js를 사용할 때는 제 주변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면 웹 서비스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퍼포먼스 차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 노드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레아님 그 익중 씨가 그 퍼포먼스 관련해서 굉장히 벤치마크를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러면 다른 컴포넌트들과 연계됐을 때 퍼포먼스는 과연 어떨까? 사실 그건 의구심이 있었죠. 만약에 노드.js 자체는 성능이 좋다고 해도 다른 컴포넌트, 예를 들어서 뭐 MySQL, MS SQL DB 쪽 접근하는 컴포넌트가 느리다거나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HTTP 서버 모듈에서 그 리퀘스트 이벤트가 온 시점에서 내가 뭐 전체 비동기 이벤트를 핸들하고 리스폰스를 보내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해보자 해서 이제 테스트 서버에서 측정을 해봤어요. 인스턴스 한 개로.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탑랭크만 모아놓은 거예요. 탑랭크만 모아놨는데, 사실 어떤 프로토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탑5는 일단 맨 위에 1위는 그 memcachd랑 db랑 같이 연동을 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친구를 얻어오는 거야, db에서. 세 번째 거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짓는 게 또 db와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 찾기, 로그인, 얘네가 굉장히 느리고요. 그러니까 db 쪽이나 메모리 캐시를 뒤지는 건 느린데,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2ms 미만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사실 웹 서비스 퍼포먼스가 중요할 것 같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건 db 퍼포먼스였던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DBA를 영입을 했습니다. 왜냐, 나는 사실 DB 쪽은 내가 엑스퍼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EA 다니시던 DBA 분을 잘 구슬려서 당신도 대박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렇게 벤치마크를 끝내고 이제 이걸 디플로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디플로이를 해야 되니까 당시에 대안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웹 서비스를 써본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래서 또 R&D를 혼자 했죠. 막 했더니 그 EC2 인스턴스를 쓰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 그 로드 밸런서가 하드웨어 베이스라서 굉장히 빠르대요. 그리고 이게 막 리전별로 또 처리가 가능하고 볼륨을 잘 저장해두면 스케일 아웃하기도 되게 편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AWS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에이저랑 AWS랑 비교를 해보면 AWS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전 세계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일단 노던 버지니아 쪽에 디플로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 서버 하나, 그 다음에 게임 서버 3개, DB 서버 2개, 그리고 로드 밸런서 2개를 했는데, 이 2개는 그거예요. 이게 그 AWS에서도 걔네가 나름대로 이제 가이드를 하는 게, 로드 밸런서를 한 지역에만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해당 지역이 셧다운이 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2개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세팅 다 끝났나 보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서버를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로그인을 하면 해당 그 로그인한 서버에 그 유저에 대한 로컬 캐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결제 정보 검증이라던가 뭐 기타 뭐 친구 정보 등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이제 가능하면 로그인한 서버 기준으로 서버 통신하는 게 좋거든요. 대신에 이제 해당 유저를 라운드 로빈 형태로 여러 서버에 이제 로그인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스케일링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AWS 로드 밸런서가. 그래서 멘붕이 왔지. 어떡하지? 당장 이틀 뒤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 플랜이랑 다 짜놨는데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노드.js 베이스로 짜자. 내가 짜서 프록시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한 100줄 정도에 짰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서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메시지 포워드를 HTTP 모듈로 하는데, 대신에 이제 어떤 서버에서 어떻게 로그인을 했고 어느 서버로 패킷을 보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부여를 했고, 프록시가 세션 아이디에서 아이디를 꺼내서 실제 이 패킷이 가야 되는 서버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이걸로 대응이 됐고 초반 10만 DAU를 버텼어요. 난 사실 못 버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못 버티면 스케일아웃을 빨리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버티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더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서 봤더니 제가 내부적으로 클러스터 모듈을 쓰고 있었는데 얘가 그 멀티코어를 100% 활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같은 형태로 이제 WCF로 서버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확실히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이제 WCF가 빠른 거예요. 내부를 보니까 그 클러스터 모듈이 차일드 프로세스 모듈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얘가 내부적으로는 그냥 프로세스를 포크해서 IPC로 통신을 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티스레드, 사실 IIS는 멀티스레딩의 집약체예요. 그래서 성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난 일단 노드.js를 썼잖아. 지금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굳이 클러스터링을 하지 말고 프로세스를 여러 개 띄우면 되잖아 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EC2 원래 미디엄 인스턴스 하나로 서비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스몰 인스턴스 여러 개로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우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에 어떤 그 데이터 스케일링 부분을 굉장히 심플하게 막았죠. 근데 중요한 건 별 문제는 없었어. 물론 이게 이제 뭐 이 게임이 엄청 잘 돼서 뭐 애니팡급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 다른 솔루션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그럴 일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 에이전트 쪽을 개발을 해야 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에서 장애를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이 에이전트 관련된 부분을 구현 안 해놓고 그냥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꼭 이제 중요한 문제는 밤에 아주 중요할 때 터져요. 아주 중요한 밤에 그 시점에 문제가 생겨서 접속이 안 돼요. 이상한데 왜 갑자기 반응이 없어요. 이런 이제 오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동화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노드.js로 만들었고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가 죽으면 다시 띄우고요. 그리고 서버가 죽었다라는 걸 어느 로그로 확인하시오, 이런 식으로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구성 그냥 되게 심플해요. 그냥 게임 서버랑 서버 에이전트랑 같은 머신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상태를 체크를 해. 상태를 체크하고 그 체크된 정보를 컨트롤 서버에 넘겨주고, 그리고 이 구조가 완성이 되니까 서버 업데이트나 서버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관리자 컴퓨터로 컨트롤 서버에 접속해서 각 서버 야 동접자 리스트 보내. 그러면 쭈르륵 보내줘. 동접자가 그리 많진 않군.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 서버는 문제 없겠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만약에 소스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이게 이제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 볼륨 인스턴스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볼륨 인스턴스를 많이 생성한 다음에 해당 서버 리스트를 정리해서 바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서버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서버를 세팅하고 HTTP 베이스로 통신을 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관련 핸들하는 거예요. 뭐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라. 근데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rsync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노드.js에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쪽은 이제 좀 지원이 취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배치 파이나 쉘 스크립트로 작업을 했었고요. 서버를 띄우는 부분도 그냥 쉘 스크립트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HTTP 리퀘스트 받았을 때 그 스크립트 실행해주고
그 스크립트의 아웃풋을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어차피 퍼포먼스에 영향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서버 에이전트를 구현을 해서 그 뒤에는 이제 저는 뭐 자고 일어나서 뭐 로그를 확인하고 뭐 트위터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아 우리 서버는 오늘 안전했구나 그러고 놀고 이런 식의 이제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서버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노드.js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잘 썼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인원적으로 굉장히 적었고 지금은 이제 저와 제 후배 2명이서 개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뭔가 기능이 필요할 때 그 기능을 굉장히 빠르게 구현할 수 있고 거기 성능도 괜찮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통 마세라티 프로블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대박이 났어 게임이. 그러면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른 솔루션을 찾아보면 돼. 만약에 아까 만든 프록시가 굉장히 심플해서 다른 뭐 100만 DAU, 1000만 DAU가 오니까 못 버텨. 이러면 전문적인 프록시 솔루션을 찾아서 교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드.js가 못 버티네? 이러면 스케일아웃 하면 되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퍼포먼스가 좋은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드.js는 어느 정도 저에게 기대한 만큼의 만족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WCF가 참 좋은 솔루션이에요. 저도 써보니까 좋은데 이 WCF랑 노드.js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WCF는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약간 가제트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와라 만능 8, 나와라 만능 뭐 막 이런 식으로 기능은 굉장히 많은데 그 쓰기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노드.js 같은 경우에는 서버 하나 만들고 그 서버에 패스별로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고 이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RESTful한 API를 만들 수가 있는데 WCF는 뭔가 거기에 어떤 MFC 스타일의 막 이렇게 핸들러를 등록을 하고 뭔가 걔네가 정해준 내용대로 해야 그 REST API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성능은 좋죠. 근데 노드.js는 그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안 좋지만 그 퍼포먼스 대비 CPU 점유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WCF에 비해서. 그래서 딱 느낌이 굉장히 잘 좀 만들어진 어떤 복서의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꼭 좋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경쟁자들도 뭐 취향에 따라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가 잡혔고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단기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백엔드 서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노드.js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노드.js를 쓸 거예요. 근데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에 출시할 거고 2D 스테이지 퍼즐 게임이고 굉장히 방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대전을 지원을 해야 돼. 그럼에도 저는 노드.js를 쓸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실시간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지는 퍼포먼스 요구사항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C++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해당 모듈만.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익스프레스를 드디어 쓰게 됐어요. 예전에는 익스프레스가 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랑 얘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몰랐어. 근데 그 부분을 R&D를 하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삽질했던 모든 걸 다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수십 줄의 코드가 한 10줄 미만으로 줄어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컨피규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백엔드는 익스프레스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백엔드 베이스는.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굉장히 많은 걸 써봤어요. MySQL도 써봤고 MySQL로 초기에 서비스를 하다가 MS SQL 그 DBA부는 영입을 하면서 MS SQL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지금은 몽고DB를 쓸 건데 몽고DB를 쓰는 이유는 몽고DB가 기본적으로 JSON이랑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실제 거의 모든 유저의 그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자기 정보 얻어와서 자기 정보 업데이트하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몽고DB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일단은 DB는 몽고DB로 가고 익스프레스 베이스로 서버를 짜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근데 커피 스크립트를 처음에 쓰려고 하다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커피 스크립트를 쓰려고 했던 동기는 뭐였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지만 그 언어적인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 단점들을 혹시 커피 스크립트가 커버해주나 싶어서 써봤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태생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저거 트랜스 컴파일 해주는 언어다 보니까 그 배드 파트들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웹스톰이라는 아이디로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걔가 제대로 디버깅을 못 해주고 그 노드 JS에 실행을 할 때에도 그 커피 스크립트 자체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커피 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정확히 커피 스크립트의 무슨 라인에서 문제인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는 쉽겠지 했는데 로직이 너무 커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스크립트를 쓰다 버렸고요. 그리고 리디스는 앞으로 쓸 수도 있어요. 리디스? 뭐 아무튼 발음하기 나름인데 지금은 몽고DB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따로 메모리 캐시를 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소셜 컨텐츠를 전에 만들어 보니까 친구 매칭이나 친구 검색 같은 게 DB 퍼포먼스만으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더 개발이 진행되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가 이제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까 그 실수에 굉장히 둔감해요. 그래서 뭐 적당히 짜고 적당히 잘 못 짜도 잘 돌아. 이런 게 사실 서버 안정성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했고 그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할 때 어떤 거를 주로 써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노드 바우스라는 걸 썼는데 구려. 그래서 지금은 모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요. 모카를 쓰게 된 계기는 커피 스크립트를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BDD 스타일, TDD 스타일 모든 걸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인터랙션만 핸들하겠다라고 하면 테스트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 컨텐츠를 쌓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퀘스트를 짜야 되고 뭔가 다른 뭐 로직, 건설 로직 뭐 이런 걸 짜야 된다라고 하면 저라면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그 커버리지를 넓혀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취하는 게 노드.js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그 데이터 뻥이라고 할까봐 넣어놨어요. 나중에 PT가 공개되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 PT의 끝입니다.